오늘 장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도 함께 남습니다. 20일선을 좀 확실하게 뚫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반면에 약간의 지지부진하던 종목군들이 다시금 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내일 장은 또 확 바뀔까요? 아니면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조금 더 시각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대 전략은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세요. 네, 오늘 장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상승을 한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행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글로벌 증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이 조기 퇴원이라는 것이 기대감은 어제부터 우리 증시 진행될 때 이미 좀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증시 이 시작하기 전에 퇴원 소식이 확실하게 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점을 보고 가야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3일 만에 퇴원을 하면서 어제 이제 미증시가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선거 전에 이제 좀 조기 복귀 가능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어쨌든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 확진 이슈 외에 가장 큰 중요한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연준에서는 현재 이제 추가적인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의사를 지금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 확대가 가장 시장에는 주목하고 있는 좀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계속해서 좀 순매도세를 매도 공세를 좀 펼쳤었는데 지금 6일 만에 순매수세로 좀 전환을 했다는 점이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향후 이제 중국 그 규제에 대한 미국의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한 그런 반사이익에 대한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좀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쪽 그리고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점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보고 가야 될까요? 네, 우선 이런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는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분간은 이러한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권사 컨센서스가 국내 기업들의 3,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반기 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나 이제 IT와 자동차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수급이 좀 집중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미국 대선 관련한 그런 이번 좀 불확실성,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이런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과 또 국내에서도 양도소득세 이슈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둬야 될 그러한 좀 중요한 좀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면은 이렇게 지수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데 실적 장세로 가면은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오르는 장세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엔 그러면 지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종목별로의 수익률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실적 장세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업황 회복과 또 향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좀 업종과 종목군들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뭐 IT라든지 자동차, 뭐 음식료 업종 이러한 좀 향후 이제 턴어라운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이러한 업종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하고 자동차가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그래서 이쪽에 주목하자 전략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가에는 또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말씀해 주신 이 섹터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 대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실적 대비로 보면은 충분히 업사이드 메리트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그동안에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제 3월 이후에 고공 상승을 했던 게 대부분 이제 언택트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IT라든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향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주가가 뭐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향후 이제 그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이 IT 섹터 하면은 휴대폰이나 반도체나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상당 좀 여러 가지로 섹터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OLED도 있고 그 가운데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군이 있으신가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이번에 반사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쪽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그 화웨이가 향후 이제 스마트폰 생산에 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삼성전자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핸드셋 그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주를 비롯해서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이슈로 인해서 우리 증시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은 퇴연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부분은 추가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봐야 하겠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입을 모아서 실적 중요하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8일이니까 내일 모레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나올 테고요. 가이던스가 나올 테고 그 전에도 실적과 관련된 레포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도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IT 섹터, 그 중에서도 이 휴대폰 부품 섹터 좋게 보네요. 거기에다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두 개 섹터로 압축하는 절대 전략을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나 봐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 둘째 날 오늘이 마감되는 날인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한 3시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 청약 증거금 몰렸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100조 원 넘어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7조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약간은 조금 시장 예상보다는 좀 잠잠했던 그런 청약의 열기를 보여줬고요. 오늘 둘째 날이어서 어제보다는 많이 집중되기는 했었는데 한 50조 정도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경쟁률을 뚫지는 못할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 경쟁률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공모청약 이후에 15일 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엔터주들 많이 좀 흔들렸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장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까지 종목에 대한 고민 안고 계시다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견해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녁 9시에 있을 여인수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